아이가 외동으로 자라면 네. 사회성이 부족할 것이다. 맞아,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얘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걱정도 많이 하시는데 요즘 시대는 또 그렇죠. 요새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어린이집도 이제 가는 횟수도 좀 줄어들었고 네네. 놀이터가도 이제 같이 놀자고 얘기하기가 그렇죠.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 사회성을 기를 만한 그런 기회도 조금 더 낮아지면서 이제 부모님들도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네네. 사회성 발달이 잘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사회성이 뭔지부터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사회성의 정의. 네. 사회성의 정의를 좀 보시면 다른 사람의 기분과 감정을 잘 이해하고 이에 대해서 적절하게 반응하고 작용을 함으로써 원만한 관계를 맺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능력,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나도 만족감을 얻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은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 사회성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텐데 하나하나씩 짚어가면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사회성을 발달할 기회가 없는지 그걸 확인을 해볼게요. 몇 가지예요? 5가지. 그래서 첫 번째, 사회적 동기. 사회적 동기는 욕구를 얘기하죠. 다른 사람과 친해지고 싶은 마음. 다른 사람을 알아가고 싶은 네, 마음. 맞아요. 그게 1차적이고 그것과 더불어 나를 알리고 싶은 마음도 포함이 돼요. 내 것을 공유해주고 싶고 그 사람의 반응도 궁금하고. 맞아요. 나를 이해시키고 싶은 마음, 내가 힘들 때 위로받고 싶은 마음, 이런 전반적인 욕구,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욕구를 사회적 동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나를 별로 알리고 싶지 않아. 별로 남한테 관심 별로 없어. 네네. 그런 사람도 있죠. 그래서 이 사회적 동기는 사람마다의 차이가 있어요. 사회적 관계 속에서 긍정적인 경험이 많이 쌓이면 사회적 동기는 더 커지는 것이고 만약에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경험을 못했으면 더 줄어들 수도 있어요. 사회적인 동기가 적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고립돼서 살 수 있지는 않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회적 기술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사회적 인지 능력. 세 번째는 사회적 의사소통 능력. 그래서 우리가 인지 능력, 지능이라고 하면은 뭐 학업이나 기술 습득 뭐 이런 것들만 생각을 하는데 사회적인 인지도 필요하거든요. 사회적인 인지 능력 중에 가장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게 바로 공감 능력이에요. 내가 처한 상황과 타인이 처한 상황을 이 다름을 이해하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이제 처한 상황이 다를 때는 생각과 행동이 다를 수 있다는 인지를 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우리 사회적 인지 능력, 마음 이론의 기초가 됩니다. 아이들도 이게 사회적 인지가 갑자기 어느 순간 생긴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발달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알게 되다가 점차적으로 그 사람과 내 입장이 다르다는 걸 이해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공감 능력도 생기고, 그래서 보통 만 4세 정도가 됐을 때 이 마음 이론이 생긴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조금 더 나이 들어서 생기는 줄 알았어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세 번째 말씀하신 사회적 의사소통이라는 거는 대화하는 거? 이런 건가요? 네. 그래서 의사소통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단순히 말을 주고받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사회적 의사소통은 단순하게 말만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상호작용을 얘기를 해요. 우리가 말을 못해도 상호작용을 할 수 있잖아요. 눈빛만 봐도. 그렇죠. 눈빛만을 가지고도 의사소통이 되고 제스처를 가지고도 할 수 있고. 분위기만 봐도 그렇죠. 하나구나. 맞아요. 그래서 사회적인 의사소통은 비구어적인 이런 태도들을 다 얘기를 하고 이제 꼭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닌 우리 몸짓과 매너와 태도에서 나오는 모든 사회적인 큐들을 읽는 능력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의사소통은 먹을 거 달라. 나는 이게 싫다. 이런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의사소통에서부터 굉장히 고차원적인 의사소통, 나를 이해시키기 위한 의사소통, 어필하기 위한 의사소통. 그리고 질문을 하기 위한 의사소통, 내 것을 공유하기 위한 의사소통, 이런 다양한 것을 포함을 합니다. 그러면은 처음으로 돌아와서 코로나 시대에 아니 외동이어서 이제 또래 친구들을 많이 만나지 못하거나 사람들을 많이 접하지 못하면 이 세 가지가 잘 발달이 안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오해를 하시는 부분인데 이것들이 발달을 하는 시기는 생애 초기부터예요. 아이들이 엄마를 쳐다보고 안아달라고 하고 젖을 달라고 하고 엄마의 말소리에 반응하고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기초가 되고 부모하고 관계에서 이 기본 틀이 형성이 됩니다. 거기서부터 잘 기초를 쌓아 나간다고 하면은 지금 당장 또래를 만나지 않더라도 지금 당장 어린이집에 가지 않더라도 이 사회성은 계속 발달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약간 부모님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뭐 3살, 4살 이럴 때는 네네. 왠지 친구를 만들어줘야 되겠다. 네. 어린이집에 안 가면 뭔가 불안하고 교육이 안 될 것 같고 네. 집에 있으면 심심해하지 않을까. 사회성을 길러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충분히 집에서 부모하고도 그 나이대더라도 사회성이 그렇죠. 길러 나갈 수 있다는 얘기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결국 사회성이라는 것은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능력이잖아요. 부모하고 관계를 형성하는 그 경험을 가지고 그 다음 사람들과 관계를 만들어 나가요. 그래서 부모하고 관계 속에서 사회적 동기가 더 커질 수도 있고 더 낮아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관계 속에서 부모가 아이가 필요할 때 잘 응답해주고 아이의 욕구를 잘 채워주고 그리고 아이가 불편해할 때 그 감정을 잘 읽어주면은 얘는 세상이 좋은 곳이구나. 기본적으로 세상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회적 동기가 더 커지고 그 다음 단계로 갔을 때는 단순한 이 욕구 충족이 아니라 내가 재밌는 것을 엄마한테 보여주고 또 내가 흥미있는 것을 엄마와 같이 흥미있어 할 때 내 감정이 공유되는 경험을 갖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이 세상에 받아들여진다는 느낌이 들고 부모가 내 감정을 반영을 해주면서 거기서 긍정적인 자기상이 생겨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어린이집에 못 가는 시기면 보통 우리가 2돌, 3돌 이때쯤에 생각하는데 이때 부모하고 관계에서 부모가 아이의 감정을 읽어주고 감정을 공유해주고 아이의 마음을 부모가 알아차려주는 거예요. 이게 부정적인 마음도 알아차리는 것도 되게 중요한 그렇죠. 거죠. 긍정적인 마음이든 부정적인 마음이든 마음을 알아차리고 또 부모도 내 감정을 아이한테 표현해 주는 그렇죠. 거예요.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면 아이가 타인의 감정, 부모의 감정을 알아차리면서 사회적 인지 능력이 커지는 거고 또 사회적 의사소통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게 또래랑 형성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잘못된 생각이네요. 네, 그렇죠? 꼭 그렇게만은 필요 없어요. 이제 또래하고 관계에서는 조금 더 응용 편이기는 해요. 맞아요. 왜냐하면 부모가 어른이기 때문에 어른은 아이의 감정을 좀 더 받아내줄 수 있고 조금 더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아이하고 상호작용을 할 수 있으니까 좀 더 조절이 가능하죠. 근데 아이들은 되게 즉흥적이고 서로 기다려주는 게 없기 때문에 정글이긴 해요. 네. 하지만 기본기를 부모하고 잘 쌓아나가면 나중에 좀 늦게 사회에 나간다고 해도 따라잡을 수가 충분히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게 응용편이라는 게 공감이 되는데요. 부모는 어른이니까 이제 어느 정도는 허용해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근데, 아이한테 맞춰서 이렇게 해줄 수 네. 있으니까. 근데 친구들은 그런 거 없거든요. 네. 그런데 자기 주장만 한다? 왕따가 될 수도 있고. 맞아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4번째, 5번째 기술인데 4번째는 정서 조절 능력. 그리고 이제 5번째는 각각의 발달 나이에 맞는 세련된 사회적 기술. 이 4번째 정서 조절 능력은 부모가 계속 키워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만 3돌만 지나도 훈육을 하고 교육을 하고 한계를 설정해 주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정서 조절 능력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또래하고만 이게 정서 조절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일단 내가 좀 편안해하는 부모하고에서부터 먼저 연습이 됐을 때 나중에 이제 선생님이나 혹은 친구들하고도 그게 되는 거죠. 사회성이라고 하면 부모님이 생각하시는 거는 되게 세련된 사회 기술을 말씀하시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3명이 있을 때 치고 빠지는 능력, 리드를 하는 능력. 리드를 하는 능력, 끼끼빠빠 하는 능력. 그러면 부모님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는 뜻인데 아니 그렇게 너무 많아.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반대로 어린이집에 못 가고 또래들과 많이 못 만나고 막 형제 자매들과 부대끼지 못한다고 해서 사회성이 안 커지는 것이 아니다. 그 대신 결국 우리 관계에서 잘 지내면 나중에 친구들을 만났을 때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아요. 그러면 결론은 아이와 부모와의 관계가 기초공사가 탄탄히 이루어졌다면 외동으로 키워도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어린이집에 자주 못 가거나 또래 친구를 많이 못 만나도 사회성 발달이 안 되는 거는 아니다. 무조건 안 될 것이다. 이렇게는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성을 생각할 때 수영을 배우는 걸 한번 떠올려 보세요. 수영이요? 네. 근데 수영도 사실 태어나서부터 물을 되게 좋아하는 애가 있고 물은 정말 싫어하는 애가 있죠. 근데 우리가 수영을 무조건 바다 수영을 처음부터 시켜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물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론 교육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발장구를 좀 하다가 그 다음에 여기까지 놓고 또 실내 수영을 하다가 그 다음 바다 수영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발달이 되는 거죠. 사회성도 무조건 또래 안에 얘를 던져놔야만 그 안에서 치고받으면서 사회성을 키워주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아이들의 사회성은 기본기부터 차근차근 배워나갈 때 이 사회성이 획득이 되는 거고 또 자기만의 스타일로 사회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는 그 능력이 함량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